네, 발암물질 검출에다 창궐한 녹조까지 우리가 마시는 낙동강물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수질 문제는 식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KNN은 최초로 지난 9년 동안의 수질 데이터를 분석해 수질 변화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긴급 점검, 낙동강 빅데이터로 파헤치다. 먼저 폭발적으로 늘어난 녹조를 분석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본포 취수장 주변입니다. 녹조가 끝이 보이지 않게 퍼져 있습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원수를 끌어들이는 취수장입니다. 녹조는 왜 이렇게 자주 또 해마다 발생하는 걸까요?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유난히 좀 부족한 강수량이 부족했고 또 폭염에 의한 수온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낙동강에 녹조가 많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 KNN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데이터가 존재하는 4년 동안 부산 경남 낙동강 전역에 걸친 조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낙동강의 녹조, 이제는 일상이다. 이것이 저희의 분석입니다. 합천 창녕보의 오염도 지표인 클로로필 A 농도 데이터입니다. 한눈에 봐도 기준치로 잡은 조류경보 발령 기준인 25를 넘는 날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최고 129mg, 기준치의 5배가 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녹조인 총 남조류 숫자는 어떨까요? 여름만 되면 조류경보 발령 기준인 5,000개를 꾸준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고 약 30만 개, 기준치의 60배입니다. 합천 창녕보만이 아닙니다. 확인한 모든 곳이 같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녹조는 늦봄에서 이른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녹조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안간힘입니다. 하지만 없애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성 녹조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도 늘었습니다. 전보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4대강 공사 전후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정수 비용을 비교해봤습니다. 양산 웅상저수장의 경우 정수량은 1.3배 늘었지만 비용은 7배나 늘었습니다. 범어정수장은 정수한 양은 오히려 줄었는데 비용은 4.7배 올라갔습니다. 기준치 이하라도 장기간 음용을 하면은 발암성이 있고요. 임산부가 장기간 음용했을 때 유산에 위험이 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녹조가 번성하면서 수돗물 생산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현재 유일한 대책은 조류경보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낙동강보에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현 알림과 경보, 대발생 3단계로 나눠지고 정도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먹는 물에 대한 정수 처리를 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상수원 주변의 오염원 관리, 그리고 비상시에는 댐의 비상 방류 등을. 앞서 보셨던 지난달 21일 창원 본포 취수장입니다. 녹조가 이렇게 창궐했는데 이날 조류 경보는 없었습니다. 조류 경보의 발령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폭발적으로 번성한 녹조가 수돗물 생산을 위협하는데도 경보는 왜 없는 걸까요? 창녕 함안보의 올해 조류 현황입니다. 클로로필 A와 남조류 기준치를 넘어선 날이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로는 거의 빼놓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류경보가 발령된 날은 단 10일에 불과합니다. 조류경보가 발령되려면 2가지 기준치를 모두 넘어야 하고 그것도 2주 연속 일어나야 합니다. 때문에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남조류가 강을 덮어도 조류 경보는 없는 것입니다. 또 조류 측정은 일주일에 단 한 차례만 이루어집니다. 지난 4년 동안의 데이터에 비춰보면 녹조 발생 패턴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낙동강 녹조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